내 이름은 김하나, 50살이고 경상북도 안동에 살고 있어. 평일엔 바쁘지만 주말이면 항상 안동 근처 예천에 있는 우리 작은 별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해. 그곳은 공기가 맑고 저녁이면 부드러운 바람이 마치 따뜻한 목도리처럼 어깨를 감싸주는 그런 곳이지. 평생 나는 내가 단순하고 솔직한 여자라고 생각했어. 마치 펼쳐진 책 같지만 자극적인 페이지는 없는 그런 여자였지. 우리 아들 민재가 23살이 됐는데 이번 주말에는 그를 위해 재미있는 파티를 열어주고 싶었어. 마당에 그릴을 펴고 내가 아끼는 오래된 스피커로 음악을 틀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작은 풀장도 준비했지. 물론 진짜 리조트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즐기는 건 분위기니까 나는 가장 예쁜 체리빛 원피스를 골랐어. 몸에 딱 맞는 실루엣에 깔끔하면서도 은근한 쇄골이 드러나는 디자인이었지. 허리는 얇은 벨트로 강조했고 발에는 낮은 굽의 가죽 샌들을 신었어. 머리는 무심한 듯 묶은 올림머리에 얼굴을 살짝 감싸는 머리카락 2가닥을 남겼지. 귀에는 진주 귀걸이, 손목에는 가느다란 팔찌를 차고 장미 오일 향수를 한 방울 떨어뜨렸어. 향기가 내 대신 먼저 말을 하게 하고 싶었거든. 민재가 친구들을 잔뜩 데려왔는데 그중 2명이 단연 눈에 띄었어. 첫 번째는 김동혁, 깊고 매혹적인 눈빛에 재밌게 놀자라고 말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고, 두 번째는 이준호, 호텔 헬스장에서 키웠을 법한 넓은 어깨의 소유자였지. 그들은 바로 베란다의 자리를 잡았고 나는 부엌과 식탁을 오가며 샐러드, 고추장 아찌, 집에서 기른 토마토, 유리병에 담긴 레모네이드를 손님들에게 내밀었어. 그들의 시선이 나에게 닿는 걸 느꼈지만 거칠거나 무례한 게 아니었어. 오히려 옷차림이 정말 어울리는지 스스로 묻게 만드는 따뜻한 시선이었지. 김동혁이 나에게 다가와 하나씨 풀장 물온도 어때요? 라며 농담 섞인 말투로 물었어. 얼음장 같아요? 내가 대답했지. 그러자 이준호가 낮게 함께 데워볼까요? 라고 속삭였고 나는 그 말에 웃음을 터뜨리며 그릴 집게를 잠시 놓쳤지만 어색함을 모르는 척했어. 음악이 점점 커지고 친구들은 풀장으로 뛰어들며 물장구를 쳤어. 나는 접시를 나르며 그들과 지나칠 때마다 공기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걸 느꼈지. 김동혁이 나에게 다가와 쟁반을 도와주다가 살짝 손가락이 내 손목에 닿았어. 화상 조심하세요. 그가 낮게 말했고 나는 나야 언제나 조심하죠, 동혁씨. 라고 대답했지. 하지만 마음 한켠에선 불씨가 꿈틀거렸어. 준호는 물병을 내려놓으며 그 옷 입으니 마치 성의 주인 같네요. 라고 말했어. 나는 그냥 원피스일 뿐이에요. 라며 웃었지만 목덜미에 뜨거운 기운이 퍼지는 걸 느꼈지. 그의 시선은 천천히 몸을 훑었고 나는 반듯하게 등을 펴야만 했어. 토요일 오후는 천천히 저물어 가고 있었고 식탁에는 갖가지 반찬과 육즙 가득한 고기가 놓여 있었어. 해가 소나무 사이로 사라지자 마당은 전등 불빛과 웃음소리만 남았지. 민재가 이웃집에 숯을 가지러 갔고 나는 두 남자와 단둘이 남게 됐어. 설거지 우리가 할게요. 준호가 접시 더미를 들며 말했어. 필요하면 욕탕도 불태우고 우리 멘탈도 쉬게 하죠. 우리 별장 욕실은 별채에 있는 작은 나무 건물로 아궁이와 찜질방이 딱 하나 있어 3명이 간신히 비켜서야 할 정도로 좁았지. 그들에게 장작을 가져오라고 부탁했고 먼저 내가 창문을 열고 굴뚝을 점검했어. 체리빛 원피스가 좁은 욕실에선 너무 더웠고 천이 무릎에 달라붙었지. 동혁은 장작을 들고 살짝 넘어지면서 한 덩어리가 내 발밑에 떨어졌어. 그가 몸을 숙여 장작을 주울 때 나는 그의 숨결이 무릎 쪽으로 스치는 걸 느꼈어. 죄송해요, 하나씨. 좀 덜렁대네요. 그가 웃으며 말했지. 괜찮아요. 덜렁거리면 흔적이 잘 안 남거든요. 나는 재치 있게 응수하며 그 친근한 거리를 받아들였어. 준호는 찜질방의 온도를 조절하며 자주 나를 돌아봤고 그의 어깨가 공간을 가득 채웠어. 이렇게 하면 맞나요? 그가 물었고 나는 네, 인내심이 필요해요. 라고 답했지. 방은 우리 숨소리에 맞춰 숨을 쉬는 듯했고 아궁이가 부글부글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 좁은 공간에서 우리의 팔꿈치가 스치고 목소리는 장작 타는 소리와 섞였어. 이 새로운 친밀함은 낯설면서도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지. 아시나요? 준호가 낮게 말했어. 성숙한 여자는 이 아궁이 같아요. 겉으론 조용하지만 깊게 타오르죠. 나는 그를 꾸짖으려 했지만 동혁이 먼저 말을 꺼냈어. 그리고 당신 목소리는 옷에 남는 영이 같아요. 그걸 입고선 불에 데이고 싶지 않죠.
우리는 웃었고 웃음은 수증기 속으로 사라졌어. 내가 저녁에 고요함을 위해 타임 허브차를 만들려 하자 동혁이 따뜻한 물 담아 드릴게요. 발 씻으라고 하며 나무통을 가져왔어. 발목을 따뜻하게 하면 마음도 부드러워진대요. 그가 웃으며 말했지. 누가 그런 말을 했냐고? 내가 방금 지었어. 그렇게 우리의 첫 작은 의식이 시작됐어. 2개의 나무통, 따뜻한 물, 소금 한 꼬집, 그리고 장미 오일 한 방울. 우리는 욕실 문턱에 앉아 나란히 발을 담갔고 원피스는 무릎 위에서 살짝 주름졌어. 준호가 수건을 건네고 동혁은 웃으며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말했어. 하나씨, 이 바람은 모든 비밀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비밀들을 감싸 안을 뿐이죠. 내가 웃으며 옷자락을 매만졌어. 그들의 시선은 점점 대담해졌지만 선을 넘진 않았어. 나는 손을 바라봤어. 나는 장갑을 좋아해. 레이스, 세틴, 그리고 특별한 날을 위한 크림색 장갑도 있지. 가방에서 꺼내 장갑을 끼자 전등 불빛이 수면 위를 미끄러지듯 반짝였어. 동혁은 그것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지. 준호는 물수건을 적셔 내 발목 위에 살포시 올렸어. 마치 구름을 올려놓는 듯한 섬세한 손길이었어. 그 따뜻함 속에서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존중이 깨어났어. 하나씨, 찜질방 준비를 도와드릴까요? 준호가 제안했고 우리는 다시 안으로 들어갔어. 뜨거운 공기가 벽을 가득 채우고 나는 벤치에 앉아 물을 돌에 뿌렸어. 수증기가 퍼지자 원피스를 움켜쥐며 젖지 않게 했지.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렸어. 더 이상 오지 마세요, 하나씨. 동혁이 속삭였어. 수증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관심 때문인가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원하는 대로요. 그때 욕실 문이 바람에 쾅 닫혔고 우리 셋은 놀라서 동시에 고개를 들었어. 밖에서 민재가 숯을 들고 돌아오며 엄마 어디세요? 라고 외쳤어. 여기 있지. 내가 대답하자 2 남자는 마치 외국 교과서에 걸린 것처럼 급히 일어났어. 나는 진심으로 웃었지. 걱정 마세요 얘들아. 수증기가 증인이긴 하지만 재판관은 아니에요. 둘은 안도하는 눈빛을 주고받았지만 그들의 눈동자엔 첫 연기 속에 꺼지지 않는 불꽃이 남아있었어. 밤은 이미 별장을 감싸고 있었고 등불은 잔디 위에 황금빛 섬을 그렸지. 식탁 위엔 허브차 3잔이 놓여 있었어. 잠 잘 때 마시는 거예요? 준호가 물었고 나는 예의상 그렇다고 대답하며 한 모금 마셨어. 소나무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며 속삭이는 듯했어. 오늘 밤 이 바람은 아직 마지막 말을 하지 않은 것 같았어. 우리는 베란다에 앉았고 민재는 친구들 곁으로 돌아가 축구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었지. 우리는 셋이 말없이 앉아 있었고 나는 여전히 장갑을 끼고 있었어. 한쪽 장갑을 벗어 난간에 걸쳤는데 누군가가 그걸 집어 내 손바닥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았어. 마치 개인적인 무언가를 돌려주는 것처럼. 그거 없으면 추울 거예요. 속삭임이 들렸고 나는 걱정 마세요. 다른 한쪽이 충분히 따뜻해요. 라며 웃었지. 인생이 가끔은 페이지를 스스로 넘기고 네가 없다고 생각한 그 페이지가 바로 손끝에 찾아온다는 걸 알게 되었어. 별장은 새막을 올렸고 나는 체리빛, 장미향기, 그리고 이름 붙이기 두려운 무언가로 어둠에 미소 지었어. 예천의 별밤 아래 별들은 손만 뻗으면 닿을 듯 낮게 빛나고 있었지.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살며시 새으며 들었고 내 얼굴 위에 따뜻한 빗줄기가 내려앉았어. 베개에는 아직도 은은한 장미 오일 향기가 남아있었지. 천천히 일어나 체리빛 원피스의 벨트를 다시 채우며 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봤어. 하나야, 아직도 넌 마법을 부릴 수 있구나. 속으로 미소 지었지. 주방에서는 벌써 웃음소리가 들려왔어. 민재가 친구들과 함께 전을 부치며 물장구를 치고 있었는데 마치 동네 포장마차에 온 듯한 활기찬 분위기였지. 그 옆에서 김동혁과 이준호는 스포츠 티셔츠를 입고 베란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나를 향해 시선을 보냈어. 그 눈빛이 내 뺨을 붉게 물들였지만 민재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 그는 여전히 젊음이라는 소용돌이 속에 있었으니까. 나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그들의 시선을 느꼈어. 샌들이 나무 베란다 바닥에 가볍게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음식을 내놓았지. 동혁은 나에게 다가와 조용히 인사했어. 하나씨, 어젯밤 감사했어요. 정말 잊지 못할 밤이었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체리빛 원피스의 허리를 한 번 더 만졌지. 무엇을 위한 감사인가요?
했지만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 준호는 조용히 웃으며 내 옆에 앉았어. 두 사람 모두 나를 바라보는 방식이 달랐지만 그 눈길 속에 담긴 기대와 긴장은 똑같았지. 나는 그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단순한 파티 이상의 무언가임을 깨닫고 있었어. 오후가 되자 정원으로 나갔어. 오래된 우물이 있는 곳 근처에 항상 습기가 맺히는 작은 연못이 있었지. 나는 고무 장갑을 끼고 꽃에 물을 주면서도 원피스는 벗지 않고 있었어. 집안일을 하는 주부 같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 그게 내 작은 반항이었지. 그때 준호가 다가와 내 손에서 물뿌리개를 받아들였어. 도와드릴까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눈빛은 해가 쨍한 들판처럼 따뜻했어. 괜찮아요, 얘들아. 쉬어. 나는 웃으며 거절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그 온기가 스며들었지. 동혁이 다가와 너무 가까이 서서 말했어. 하나씩 옆에 있으면 마치 햇볕 아래 젖은 땅 같아요. 모든 게 빛나고 있죠. 그의 말에 얼굴이 금세 달아올랐어. 준호는 우물가에서 물을 따르며 내 장갑 하나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고 그가 그것을 주워 조심스레 내 손에 다시 얹었지. 마치 소중한 보물을 돌려주는 듯한 그 손길에 나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어. 장갑 같은 건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씨. 당신 손에 있었던 것이라면 더더욱요. 준호가 낮게 속삭였고 나는 그 말을 곱씹으며 미소 지었지. 밤이 다가오고 아들은 친구들과 도시로 나갔어. 별장은 고요해졌고 나는 가벼운 쇼를 어깨에 걸치고 베란다에 앉았지. 별들은 어젯밤처럼 가까웠고 그 빛을 손으로 잡을 수 있을 것만 같았어. 그때 동혁이 집에서 만든 붉은 와인 한 병을 들고 나타났고 준호가 세 잔을 준비했어. 건배합시다. 동혁이 말했다. 당신의 젊음과 아직도 모르는 용기에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와인을 들었지. 와인은 따뜻했고 강렬했어. 우리의 시선이 잔 위에서 만났을 때 나는 이게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 이건 내 삶에 이미 들어온 유혹이었지. 해가 산 너머로 지고 별장은 벨벳 같은 고요함에 감싸였어. 귀뚜라미 소리만이 밤을 채우고 베란다 등불은 나무 바닥에 노란 원을 그렸어. 나는 가벼운 새틴 펌프스를 신고 머리는 풀어 헤쳤고 평소 특별한 날에만 쓰던 가느다란 리본으로 묶었어. 체리빛 원피스는 내 몸에 꼭 맞아 두 번째 피부 같았고 실크 스카프를 걸쳐 떨림을 숨겼지. 그 떨림은 바람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서 솟구치는 뜨거움 때문이었어. 동혁과 준호는 흰 와인과 집에서 만든 쿠키를 들고 왔어. 시골 할머니 집 같네요. 저녁 후 달콤함도 빠질 수 없죠. 준호가 웃었지. 우리는 테이블에 앉았고 그들은 편안하지만 조심스러운 움직임으로 그 밤의 의식을 이어갔어. 동혁이 와인을 따르고 준호가 쿠키를 부수어 내 앞에 놓았어. 마치 약속을 건네는 듯했지. 하나씨, 알고 계세요? 당신은 오래된 별장 같아요. 겉으로는 수수하지만 속은 따뜻하고 방이 가득하죠. 나는 웃으며 저는 그냥 질서와 포근함을 좋아하는 여자일 뿐이에요. 라고 답했지만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어. 포근함이야말로 가장 큰 힘이죠. 준호가 속삭였어. 남자들을 떠나지 못하게 하니까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고 바람이 내 스카프를 들어 올리자 동혁이 재빨리 잡아 내 어깨에 살포시 걸쳤어. 잃어버려선 안 될 것들이 있죠. 그의 손이 내 옷 사이로 전해준 온기에 나는 마음이 녹았어. 그날 저녁 우리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어. 좁은 공간에 음식 냄새와 갓 구운 빵 향기가 가득했고 나는 쟁반을 들었어. 준호가 나를 도우려 몸을 숙이며 어깨가 닿았고 동혁은 반대편에서 나를 감싸듯 서 있었지. 하나씨, 잠시 앉으세요. 당신은 계속 뛰기만 하시네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그는 다정하게 말했어. 나는 누군가가 나를 챙기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낮아지고 부드러워졌지. 그럼 오늘 밤을 시작해볼까요? 준호가 속삭였고 그의 손이 쟁반을 건네받으며 내 손목에 살며시 닿았어. 나는 그 손길을 뿌리치지 않았어. 동혁은 내 손목에 놓인 장갑을 보고는 이거 써도 될까요? 라고 물었고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조심스레 장갑 하나를 내 손에 덮었어. 이걸 끼면 별장 여인이 아니라 로맨스 소설 속 숙녀 같아요. 그 말에 이상하게도 기분이 좋았지. 우리가 베란다로 돌아왔을 때 밤은 이미 깊어지고 달은 흰 수호자처럼 별장 위에 걸려 있었어. 준호가 기타를 꺼내 들고 동혁은 옛 민요를 부르기 시작했지.
목소리는 거칠고 남자답고 나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 장갑을 끼고 체리빛 원피스를 입은 채 세틴 펌프스를 신었어. 내 몸은 이제 벽난로의 온기와는 다른 뜨거운 열기로 떨리고 있었지. 그 밤, 나는 알았어. 이제는 단순한 저녁 파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내 삶에 이미 불씨가 지펴졌고 그 불은 꺼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창문을 타고 들어와 내 얼굴을 어루만졌어. 나는 느긋하게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지. 하늘빛 린넨 원피스를 입고 발에는 하얀 샌들, 머리는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도록 풀었어. 거울 속 내 모습에 살짝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어. 오늘은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릴까? 부엌에서는 민재와 그의 친구들이 이미 북적이고 있었어. 전을 부치며 웃고 떠드는 소리에 별장하는 생기 넘쳤지. 나도 커피 한 잔을 들고 베란다로 나갔어. 베란다에 앉은 동혁과 준호가 나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었고 나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맞받아쳤어. 그들의 눈동자는 어젯밤의 불꽃이 아직도 타오르고 있었지. 굿모닝, 하나씨, 동혁이 부드럽게 인사했어. 나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넘기며 대답했지. 좋은 아침이에요, 동혁씨. 준호는 조용히 다가와 내 옆에 앉았어. 그의 넓은 어깨와 따뜻한 눈빛의 마음이 또 한 번 설렜지. 그들은 나를 바라보며 말없이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 오후가 되자 나는 정원으로 나갔어. 오래된 우물 옆 작은 연못개 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나는 고무장갑을 끼고 물을 주기 시작했지. 하지만 원피스를 벗지 않았어. 집안일하는 주부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 준호가 다가와 부드럽게 물었어. 도와드릴까요? 그의 손이 내 손에서 물뿌리개를 받아들였어. 나는 웃으며 거절했지만 그의 온기와 관심에 마음이 따뜻해졌지. 동혁도 다가와 너무 가까이 서서 나에게 속삭였어. 하나씨 옆에 있으면 마치 햇볕 아래 젖은 땅 같아요. 모든 게 빛나고 있죠. 그의 말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 준호는 우물가에서 물을 따르며 장갑 하나가 내 손에서 미끄러졌는데 그가 조심스럽게 주워 내 손에 다시 얹었지. 마치 소중한 보물을 돌려주는 듯한 그 손길에 나는 숨이 멎을 뻔했어. 장갑 같은 건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씨. 당신 손에 있었던 것이라면 더더욱요. 준호가 낮게 속삭였고 나는 그 말을 곱씹으며 미소를 지었지. 해가 저물 무렵 아들은 친구들과 도시로 나갔고 별장은 고요해졌어. 나는 가벼운 쇼를 어깨에 걸치고 베란다에 앉았지. 별들은 어젯밤처럼 가까웠고 그 빛을 손으로 잡을 수 있을 것만 같았어. 동혁은 집에서 만든 붉은 와인 한 병을 들고 나타났고 준호가 세 잔을 준비했어. 건배합시다. 동혁이 말했다. 당신의 젊음과 아직도 모르는 용기에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와인을 들었지. 와인은 따뜻했고 강렬했어. 우리의 시선이 잔 위에서 만났을 때 나는 이게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 이건 내 삶에 이미 들어온 유혹이었지. 해가 산 너머로 지고 별장은 벨벳 같은 고요함에 감싸였어. 귀뚜라미 소리만이 밤을 채우고 베란다 등불은 나무 바닥에 노란 원을 그렸어. 나는 가벼운 세틴 펌프스를 신고 머리는 풀어 헤쳤고 평소 특별한 날에만 쓰던 가느다란 리본으로 묶었어. 체리빛 원피스는 내 몸에 꼭 맞아 두 번째 피부 같았고 실크 스카프를 걸쳐 떨림을 숨겼지. 그 떨림은 바람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서 솟구치는 뜨거움 때문이었어. 동혁과 준호는 흰 와인과 집에서 만든 쿠키를 들고 왔어. 시골 할머니 집 같네요. 저녁 후 달콤함도 빠질 수 없죠. 준호가 웃었지. 우리는 테이블에 앉았고 그들은 편안하지만 조심스러운 움직임으로 그 밤의 의식을 이어갔어. 동혁이 와인을 따르고 준호가 쿠키를 부수어 내 앞에 놓았어. 마치 약속을 건네는 듯 했지. 하나씨, 알고 계세요? 당신은 오래된 별장 같아요. 겉으로는 수수하지만 속은 따뜻하고 방이 가득하죠. 나는 웃으며 저는 그냥 질서와 포근함을 좋아하는 여자일 뿐이에요. 라고 답했지만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어. 포근함이야말로 가장 큰 힘이죠. 준호가 속삭였어. 남자들을 떠나지 못하게 하니까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고 바람이 내 스카프를 들어 올리자 동혁이 재빨리 잡아 내 어깨에 살포시 걸쳤어. 잃어버려선 안 될 것들이 있죠. 그의 손이 내 옷 사이로 전해준 온기에 나는 마음이 녹았어. 그날 저녁 우리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어. 좁은 공간에 음식 냄새와 갓 구운 빵 향기가 가득했고 나는 쟁반을 들었어.
준호가 나를 도우려 몸을 숙이며 어깨가 닿았고 동혁은 반대편에서 나를 감싸듯 서 있었지. 하나씨, 잠시 앉으세요. 당신은 계속 뛰기만 하시네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그는 다정하게 말했어. 나는 누군가가 나를 챙기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낮아지고 부드러워졌지. 그럼 오늘 밤을 시작해볼까요? 준호가 속삭였고 그의 손이 쟁반을 건네받으며 내 손목에 살며시 닿았어. 나는 그 손길을 뿌리치지 않았어. 동혁은 내 손목에 놓인 장갑을 보고는 이거 써도 될까요? 라고 물었고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조심스레 장갑 하나를 내 손에 덮었어. 이걸 끼면 별장 여인이 아니라 로맨스 소설 속 숙녀 같아요. 그 말에 이상하게도 기분이 좋았지. 우리가 베란다로 돌아왔을 때 밤은 이미 깊어지고 다른 흰 수호자처럼 별장 위에 걸려 있었어. 준호가 기타를 꺼내 들고 동혁은 옛 민요를 부르기 시작했지. 목소리는 거칠고 남자답고 나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 장갑을 끼고 체리빛 원피스를 입은 채 세틴 펌프스를 신었어. 내 몸은 이제 벽난로의 온기와는 다른 뜨거운 열기로 떨리고 있었지. 그 밤 나는 알았어. 이제는 단순한 저녁 파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내 삶에 이미 불씨가 지펴졌고 그 불은 꺼지지 않을 거라는 걸. 죄송합니다만 요청하신 내용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저녁의 고요함이 별장에 내려앉았고 나는 검은 세틴 롱드레스를 입었어. 옆 트임이 살짝 다리를 드러내고 매끈한 광택이 몸을 따라 흐르는 듯했지. 머리는 낮게 묶은 올림머리, 붉은 스카프를 목에 살짝 두르고 작은 굽에 검정 에나멜 구두를 신었어. 손목에는 반짝이는 금팔찌를 감고 입술엔 은은한 레드 립스틱을 바랐지. 나의 모습은 단순한 중년 여성에서 벗어나 은밀한 매력을 품은 한편의 시처럼 변해 있었어. 민재가 친구들과 도시로 떠난 후 동혁과 준호가 별장 마당으로 나왔어. 그들이 나를 보자 말없이 서로의 시선을 교환했지. 나는 그들과 함께 천천히 저녁상을 준비했어. 촛불이 흔들리며 그림자를 들이우는 가운데 우리는 와인을 나누며 말없이 서로를 탐색했어. 하나씩 밤하늘 아래서 당신은 마치 별처럼 빛나요. 동혁이 낮게 속삭였어. 그 말에 나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지. 별도 가끔은 외로움을 느끼죠. 준호는 나를 향해 다가와 부드럽게 손을 내밀었어. 함께 이 밤을 기억하게 해요. 나는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잡았어. 우리의 손은 따뜻했고 그 순간 모든 긴장이 녹아내리는 듯했지. 식탁 옆 촛불이 깜빡이는 가운데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시간을 보냈어. 밤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두 남자의 숨결이 가까워지는 걸 느꼈지. 그들의 시선은 내 몸을 훑었고 나는 그 시선 속에서 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했어. 이 밤이 끝나면 우리도 변할까요? 내가 조심스레 물었어. 동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변화도 환영이에요. 준호가 살며시 내 어깨에 손을 올렸고 나는 그 온기에 몸을 기댔어. 우리의 시간은 멈춘 듯 별장 안에 깊은 비밀을 새기는 듯 했지. 하지만 문득 멀리서 민재의 차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어. 순간 긴장감이 베란다를 감싸고 우리는 모두 숨을 죽였지. 이 밤, 그리고 이 순간이 앞으로 어떤 결말을 맞을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어. 저녁 바람이 살랑거리며 별장 주변의 나무잎을 흔들었고 민재의 차가 먼 길을 달려 돌아오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 촛불 불빛 아래서 동혁과 준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지. 나는 그들의 눈빛 속에 감춰진 긴장과 기대를 느끼며 손가락 끝이 살짝 떨리는 걸 숨길 수 없었어. 민재가 곧 도착할 거예요. 이 순간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생각해야겠죠. 내가 조용히 말하자 동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으니까. 준호는 내 손을 잡고 살며시 쥐었어. 하나씨, 이 밤이 끝나도 우린 여기 있을 거예요.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길 수 있도록. 그의 손길이 따뜻하게 내 마음을 감쌌지. 나는 그제야 알았어. 이 밤은 단순한 파티가 아니었고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순간임을. 두 남자의 눈동자에 비친 나의 모습은 더 이상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어. 그들은 나를 새로운 세상의 문으로 이끄는 열쇠였지. 민재가 차에서 내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고 우리는 모두 숨을 고르며 일어섰어. 그의 발걸음이 가까워질수록 내 심장은 요동쳤지. 그 순간 나는 결심했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밤의 열기와 감정을 잊지 않겠다고.
문이 열리고 민재가 들어섰을 때 동혁과 준호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고 나는 미소로 그들을 맞았어. 하지만 내 마음 한켠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긴장과 미스터리가 자리 잡고 있었지.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조용해? 민재가 물었고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 그냥 특별한 밤일 뿐이야. 그러나 그 말 뒤로 숨어있는 이야기들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어. 이 별장에서,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저녁 공기가 점점 차가워지면서 별장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 민재가 들어오자마자 친구들과 어울려 웃음소리를 내며 방으로 향했지만 나와 동혁, 준호는 잠시 말없이 그 자리에 남았지. 그들의 시선이 나를 향했을 때 나는 그 눈빛 속에 담긴 무언의 질문들을 읽을 수 있었어. 하나씩, 이 모든 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동혁이 조심스레 물었어. 나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깊은 숨을 내쉬었지. 누구도 모르는 거야.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함께 걷는 길이 평범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지. 준호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믿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으니까.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어. 그건 설렘이기도 하고 두려움이기도 했지. 하지만 나는 이제 두려움보다는 새로운 시작에 더 집중하고 싶었어. 그때 베란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그림자가 스쳤어. 나는 순간 몸을 돌려 밖을 바라보았지. 누구 있나요? 낮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어. 동혁과 준호도 긴장한 표정으로 창문 쪽을 바라봤어. 아마 바람일 거예요, 하나씩. 이곳은 가끔 그런 기운이 돌곤 하니까요. 준호가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 그 순간 내 마음속 한켠에서 미묘한 불안감이 솟구쳤어. 어쩌면 이 별장에는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숨어 있는지도 몰랐지. 그리고 그 비밀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어. 나는 그날 밤 창문 밖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 그리고 그 불확실함이 앞으로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나는 알 수 없었지. 단지 그 밤이 끝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사실만은 분명했어. 밤하늘에 별빛이 반짝이며 별장의 어둠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어. 나는 창가에 서서 조용히 바람에 흩날리는 커튼 너머로 밖을 바라봤지.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어젯밤의 긴장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어. 검은 세틴 드레스가 바람에 살짝 흔들리며 몸에 밀착되었고 발끝에는 낮은 굽의 에나멜 구두가 살짝 빛났지. 목에는 붉은 스카프를 단단히 두르고 있었어. 동혁과 준호는 한쪽에서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나는 그들의 말보다 창밖 어둠에 더 집중했어. 그때 희미하게 들려오는 바람 소리 속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났어. 나는 숨을 죽이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 누구세요? 내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 대답 대신 어둠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어. 그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 하나씨, 저기 보세요. 동혁이 조용히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가 가리키는 쪽을 바라봤어. 그림자의 정체는 바로 민재였어. 그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고 표정은 평소와 달리 심각했어.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준호가 낮게 중얼거렸지. 나는 민재에게 다가가 물었어. 민재야, 무슨 일이야?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우리 별장 근처에 누군가 자꾸 나타난대요. 사람들이 무서워한다고 해요. 나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어. 이 평화롭고 조용한 곳에 무언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지. 소문이라고 해도 우리가 조심해야겠네요. 나는 다짐하듯 말했어. 동혁과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지. 그날 밤 별장 앞마당에선 우리 모두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어. 그리고 그 미스터리는 점점 더 깊어져만 갔지. 나는 그 어둠 속에서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결코 평범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어. 별장 안은 깊은 어둠에 휩싸였고 촛불 불빛마저 흔들리며 긴장감을 더했어. 나는 검은 세틴 드레스의 허리를 조심스레 다듬으며 창문 너머로 새우며드는 달빛에 시선을 고정했지. 동혁과 준호는 나란히 앉아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깊고 복잡했어. 하나씨, 이곳은 단순한 별장이 아니에요. 동혁이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
여기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죠. 이 주변에서 일어난 미스터리한 사건들 말이에요. 나는 숨을 삼켰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겪은 일들과 관련이 있나요? 준호가 말을 이었지. 맞아요. 최근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고 어젯밤처럼 그림자도 목격됐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 말에 내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어. 이 남자들이 나에게 숨겨왔던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왜 그들의 곁에 있어야 하는지 점점 명확해졌지.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 동혁이 다가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서로를 지키는 것, 그리고 이 별장에 감춰진 비밀을 함께 밝혀내는 거예요. 그 순간 별장 밖에서 낯선 바람 소리와 함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 우리는 모두 숨을 죽였지. 누구지? 내가 조심스레 물었고 동혁과 준호가 동시에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갔어.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고 그 안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어. 그 모습은 우리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었지.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드디어 만났군요, 하나씨. 이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 순간 내 심장은 두려움과 호기심으로 동시에 뛰었어. 그리고 나는 알았지. 이 밤 이후로 내 삶은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걸. 밤하늘의 달빛이 은은하게 퍼지고 별장은 조용한 긴장감 속에 휩싸여 있었어. 나는 검은 세틴 드레스를 입고 베란다에 서서 바람에 흩날리는 스카프를 손가락으로 살짝 만지작거렸지. 동혁과 준호는 내 곁에서 한 걸음 뒤에 서 있었어. 그들의 눈빛에는 결의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지. 문틈 사이로 들어온 그 낯선 인물은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바라봤어. 그의 눈은 차갑게 빛났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감 있게 내 마음을 짓누르는 듯 했지. 하나씨,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바꿀 열쇠입니다. 하지만 그대가 더 크지요.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그를 똑바로 마주했어. 그럼 말해보세요. 내가 뭘 해야 하죠? 그는 천천히 몸을 움직이며 말했다. 이 별장에는 오래전부터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을 지키려는 자들과 파헤치려는 자들이 얽혀 있지요. 당신은 그 중심에 서 있어요.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진실을 받아들일 것인지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것인지.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내 안 깊은 곳에서는 이미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어. 나는 단순한 여자가 아니야. 이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동혁과 준호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어떤 길이든. 나는 그들의 손을 꼭 잡으며 낮게 속삭였어. 그럼 이 미스터리를 함께 밝혀내자고요. 별장의 어둠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의 막이 올라갔고 나는 그 빛나는 시작을 두려움 없이 맞이했어. 앞으로 펼쳐질 모든 순간들이 내 삶을 완전히 뒤바꿀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